새하얀 눈이 온 마을을 뒤덮은 날, 눈 속에서 피어나는 푸른 보석. 이 푸른 보석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는 신토부리 건강식품입니다. 이 건강함을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천년초 마을 사람들. 천년초 마을로 함께 떠나볼까요? 겨울왕국을 인상케 하는 전북 익산의 한 마을. 이곳에 신선의 손바닥이라 불리는 보물이 있다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보물은 보물인가 봅니다. 위생복에 장화까지 신고 보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저희 이제 식품은 안전이 확보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햇삽 시설을 저희는 업체이기 때문에 위생실에서 이렇게 옷도 이렇게 갈아입고, 그다음에 뭐 청결이라든가 이물질 같은 것도 제거도 하고, 뭐 손도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천년초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이 만들어지는 곳인데요. 수확한 천년초는 제일 먼저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가시를 뽑아내고 잎, 줄기와 열매를 활용해 분말이나 즙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천년초 보면 줄기와 대표적으로 열매인데요. 천년초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줄기는 줄기대로 쓰고 열매는 열매대로 쓰고 같이 혼합해서 쓸 수 있는데 이제 각각이 좀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줄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물으로 얘기하면 야채 같으면서도 약초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열매는 과일 같으면서도 거기에 약초 같은 성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종류는 이제 열매가 좀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이섬유 같은 거는 줄기에 많이 들어있고.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것은 흔히 백년초 선인장으로 그중 내륙에서 월동이 가능한 것을 천년초 선인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육질의 여러 해살이 풀로 줄기의 형태가 손바닥과 비슷해 손바닥 선인장으로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김정국 대표가 이렇게 천년초를 귀농의 작물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30대 초에 제 18번지가 흙에 살리라, 홍세민의 흙에 살리라. 그게 좀 말이 씻은다는 얘기가 있듯이 정말 흙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간다면 이제 익산이라는 지역이 벼농사 같은 것이 많거든요. 평야지대도 많고. 그래서 좀 새로운 작물로 하자. 그때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한국적인 식물이 뭘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인삼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관광객도 오면 면세품에서 가장 홍삼 종류를 가장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게 토종선인장 천년초다. 갑자기 나갈 채비를 하는 김 대표. 어딜 가는 걸까요? 지금 뭐 카메라 들고 좀 좀 상태를 천년초 밭에 가는데요. 천년초 밭에도 계속 오늘 또 특히 눈이 왔잖아요. 여러 가지 상태를 갖다 체크 좀 할 겸해서 어차피 카메라 들고 갑니다. 지금 보는 이 설산이 모두 천년초 밭. 완전히 보물 찾는다, 보물. 얼마 전 눈이 온 후 천년초 상태가 어떨지 걱정이 되는데요. 천년초는 지금 이 밭이 지금 하우스가 없잖아요. 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특이한 선인장 종류의 한 종류인데, 얘는 겨울에 월동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선인장을 크게는 이제 관상용 선인장하고 식용 선인장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식용 선인장을 이 사람 손바닥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하죠. 손바닥 선인장 중에서도 한 4,000여 종이 있는데, 우리가 제주도 가면 백년초 있고요. 멕시코 같은 데 가면 노팔이라는 선인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열대 지역에서 생존하는 거죠. 근데 천년초는 알다시피 지금 여기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익산이 지금 영하 한 12도 나갑니다. 여기 생존을 해요. 정말 보물찾기라도 하는 마냥 눈 밑에 숨어있는 천년초를 찾아보는데요.
영하 10도 이하의 환경에서도 꿋꿋이 자라고 있는 천년초. 생명력이 대단하죠?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신축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가진 수분을 뺐다는 얘기예요. 여름에 수분을 많은 거를. 그 누가 빼라고 하지도 안 했는데 지가 뺐다. 얘가 이제 이 가시 부분이 센서 기능을 해서 수분 조절을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럼 뿌리에서 나 추우니까 좀 있으면 얼어 죽겠다. 그러니까 수분을 좀 빼야겠다. 그리고 낮은 포복을 해라. 이런 과정이 얘가 신비스럽게도 알아서 생존하는 비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년초는 노지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키우는데 까다롭지도 않아 요즘 귀농인들에게 인기 있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주기는 한 5년마다 한 번씩 심는데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있네요. 생존을. 그러면 이제 가을에 심어놓으면 추위도 이기고 내년 봄에 더 빨리 순도 많이 나고 더 얘가 튼튼해져요. 추운 겨울이 가고 나면 이곳에도 푸른 천년초들이 자라나겠죠? 천년초를 만나기 전 농사와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했다는 김종국 대표. 원래 전공을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고요. 수학 전공하면서 부전공으로 컴퓨터. 그래서 여기에 귀농한 지가 한 15년 전에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 컴퓨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 보면 기업에서 원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잘 팔릴까 그런 프로그램을 짜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또 마케팅을 또 좀 공부를 하게 됐고요. 요새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이제 식사를 많이들 하셔서 그런지 특히 분말이 요새 많이 나가네요. 아, 분말은 이제 딴 거 첨가해서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도 좀 서비스로 줄 것도 좋고 좀 생각해서 좀 많이 구매를 하면 네. 우리 사이트에다는 그 뭘 선물 준다까지는 좀 올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게 네. 딱 규격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챙겨주시고. 네. 김 대표는 판매뿐 아니라 천년초를 이용한 각종 농촌 체험도 개발 중에 있는데요. 또한 판매뿐 아니라 천년초를 이용한 가공식품뿐 아니라 각종 체험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공동체 문화를 만든 결과 2011년 대한민국 100대 스타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스타팜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홍보도 할 겸 좀 선도 농가를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친환경이라면 뭐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재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GAP 우수농산물 중에서 50개씩 갖고 전국을 통틀어서 품목하고는 관계없이 100개를 선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해가 2021년도. 그래갖고 이제 스타팜 농가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천년초 마을이 이제 선정이 됐었습니다. 천년초는 즙과 분말로도 식용이 가능해 다양한 요리에도 쓰일 수 있는 재료라는데요. 오늘은 천년초 분말을 이용해 맛있는 천년초 수제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한데 천년초 가루를 이제 넣어서 반죽을 하면요 속이 좀 편안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어르신들 쉽게 배가 꺼진다고 하죠. 그런데 그 든든함이 좀 오래 갑니다. 천년초에는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성분이 있어 밀가루와 찰떡궁합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속도 시원하고 감칠맛이 있어요. 또 이게 밀가루에는 그 70% 정도의 탄수화물과 10%의 글루텐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화가 기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단백질 성분이 소장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소화 기능을 억제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천년초에는 탁시폴리나 이런 성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커버를 해주고.
소화 걱정 없고 음식의 감칠맛까지 살려주는 천년초. 천년초 성분이 듬뿍 담긴 천년초 한 상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천년초 덕분일까요? 여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 모두 천년초를 먹고 건강함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천년초라는 자원을 가지고 소독 위주로도 했지만 소독 플러스 이제 그 참여 농가들 또 이제 소독증대도 하고 더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뭔가 좀 행복의 기여를 저희는 이제 천년초는 이제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에 장수마을 만든 프로젝트, 웃음치료, 뭐 장수 사진 촬영대 한방체험 뭐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도 무료로 저희가 이렇게 시켜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초창기에는 표시가 안 나도 좀 지나다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은 진짜 얼굴 표정도 밝고 정말 건강하고 병원도 조금 다른 마을에 비해서 덜 온다. 이런 얘기를 좀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국 대표는 천년초를 대표하는 마을이 되기 위해 이렇게 매일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농사의 기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작물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지 마케팅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뭐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 조금 사업에 좀 도움되고 그래갖고 공부를 했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좀 가물가물하네요.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오늘 좀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다시 복습하는 과정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이제 이 책은 이제 CS 책인데요. 고객만족.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미 뭐 제가 이제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도 그 용어는 모르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농촌마을, 특히 또 마을기업 뭐 사무장이라도 이런 교육도 시켜줄 수도 있고 저의 발전도 되고. 이렇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김정국 대표는 사업에 관련된 많은 분야의 수료증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조금 특별한 자격증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 기능사 국가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진 같은 경우는 좀 누구한테 부탁을 하려니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원할 때 그 직치를 타이밍을 못 잡고 정말 뭐 감성 있는 사진이라든가 그거를 앵글에 잡아야 하는데 잡지를 못 해갖고서나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배워야겠다.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하려면 요즘 라든가 블로그 뭐 이런 마케팅도 하실 때 올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올리는 거에서 좀 여기서 만족을 느끼게 하는 해맑은 뭐 모습이라도 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적당히라도 찍을 줄 알아야겠다. 기계치니까. 그래서 사진을 배우다 보니까 재밌어갖고 좀 깊이 들어가고 어떻게 사진 작가까지 되어버렸네요. 뭐 공모대에서 된 것도 있고. 많은 공모전에서도 수상할 만큼 김 대표의 사진 작품은 예술 그 자체인데요. 아름다운 순간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시작한 사진. 그에게 최고의 모델은 천년초와 천년초를 키워가는 마을 주민들이랍니다. 마을을 내려와 김 대표가 가장 먼저 찾는 이곳. 바로 천년초를 연구하는 한 대학인데요. 대표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전북대학교 그 실험실인데요. 천년초 연구에 대해서 우리 김명규 교수님이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고자 오늘 또 이렇게 왔습니다. 자주 이렇게 또 오시는 거예요? 예, 자주 옵니다. 김 대표는 현재 천년초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가공식품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렇기 위해선 천년초에 든 다양한 성분을 찾아내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연구진들은 천년초에 숨어있는 좋은 성분을 찾아 그것을 식품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젖산 발효 식품이나
아니면은 이제 식초, 초산 발효한 천년초 식초 내지는 혹은 이제 진액이라고 하죠. 또 설탕을 집어 넣어서 같이 발효시킨 뭐 이런 것들도 좋은 또 식품 재료로서 가공을 하고 조리를 할 때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발효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시에 가려진 매끄러운 속살 안에 숨어있는 천년초의 효능.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천년초는 예로부터 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탁월해 약으로도 많이 쓰였다 합니다. 뭐 좋은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또 천년초도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천년초에는 뭐 잘 알다시피 알로에와 같이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도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장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기타 뭐 항산화 활성을 보이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뭐 캠페롤, 쿼세틴과 같은 그런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또 잘 알려져 있는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A인 베타카로텐 뭐 그리고 알카일성 식품으로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이런 성분들도 상당히 우수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연구에 대해서 감당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설 투자라든가 모든 거를 다 저희 회사에서 해야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발효 부분이나 발효 탱크라든가 여러 가지 라인 같은 거는 이미 좀 구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장 라인 같은 거를 2021년도에 좀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좀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러면 올해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 천년초를 좀 대중화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음료 속에 이제 천년초를 첨가한 그런 음료를 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천년초 가공공장 옆에 위치해 있는 2층 건물. 이곳에선 또 다른 천년초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여기는 이제 건물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체험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체험관에서 워크숍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강의, 그다음에 숙박 같은 거 할 수 있게 그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의실과 숙박, 그리고 천년초 식품을 체험할 수 있는 천년초 체험관. 현재 오픈은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업을 한 상태인데요. 천년초를 만나보는 것은 물론 익산의 새로운 레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천년초 체험관. 따뜻한 봄이 오면 천년초를 구경하러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시겠죠. 아까 좀 오픈은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손님이 없어요. 예, 예약을 했다가 지금 다 취소를 시킨 상태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람이 없다고 저희 노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뭘 더 준비를 할까 하는 것들 차근차근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쉬움은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천년초가 무럭무럭 자랄 때쯤 천년초 마을에도 푸른 생기가 돋아나길 바라봅니다. 행복한 마을이 꿈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좀 따라야겠죠. 주민들의 협조도 해야 되고 이게 공동체가 힘을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힘을 합치지 않으면 오히려 한 개인 회사만 못 올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끔 같은 돈을 벌더라도 2명이 버는 것보다 4명이 해서 같은 돈을 벌더라도 그거를 추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지역 주민의 참여율도 더 높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익도 창출하면 행복한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보단 마을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천년초 마을. 끊임없는 노력과 개발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식품으로 각광받길 바라며 천년초와 함께 늘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